여러분 혹시 사문서 위조라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십니까? 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가짜 위임장을 만들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남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는 행위. 뉴스 사회면에서나 볼 법한 이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가 만약 내 남편과 시어머니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제가 유산의 위기를 겪으며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를 핑계로 제 인감도장을 훔쳐갔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건물을 훔쳐 시동생의 도박 같은 사업 자금을 대주려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시댁 식구들의 기막힌 파멸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근교에서 3층짜리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1층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건물은 평생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시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셨던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제 목숨처럼 아꼈고 2층에는 세입자를 받고 3층에는 저희 부부의 살림집을 꾸려 알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중견기업의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물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의 동생, 즉 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입만 열면 수십억대 사업을 운운하는 허풍쟁이에 걸핏하면 사업을 말아먹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감싸며 저에게 건물을 담보로 시동생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에는 단 1원도 손댈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해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에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심한 하혈과 함께 절박유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카페 문을 닫고 대학병원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웬일로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아기 무조건 지켜야지. 내가 당신 1인실 특실로 옮겨주려고 수속 밟고 있어. 병원비랑 태아 보험 처리하려면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집에 가서 좀 가져올게. 금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저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안방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제 신분증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의 명의가 등록된 인감도장이 그곳에 들어있었으니까요. 그게 악마에게 제 목줄을 넘겨준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2층에 새를 들어 살고 계시는 세입자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세댁, 몸은 좀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아까 낮에 은행에서 사람들이 와서 건물 감정평가를 하고 사진을 막 찍어가길래 놀라서 전화했어. 세댁 혹시 건물 팔려고 내놨어? 네. 은행이요? 감정평가라뇨?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건물 팔 생각 전혀 없는데요. 아니, 세댁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같이 와서 은행원들이랑 서류 뭉치를 막 주고받고 1층 카페도 꼼꼼히 다 보고 가던데 순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건물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은행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주거래 은행 어플에 접속해 대출 심사 진행 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명의의 건물에 무려 10억 원짜리 근저당 설정과 기업대출 심사가 접수되어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승인 및 기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리인 자격으로 남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1인실 병실 수속과 보험 처리를 핑계로 훔쳐간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들은 그걸 이용해 제가 남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대출금이 시동생의 사업계좌나 남편의 계좌로 넘어가기까지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속이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피땀이 밴 건물을 도둑질해 동생의 빚잔치를 벌이려 하다니요.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만류도 뿌리치고 손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대충 지혈하고 겉옷을 걸친 뒤 병원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대출 승인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동시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현행범들을 신고했습니다.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VIP 상담실 안쪽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 3사람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대출 약정서의 마지막 장에 제 인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들뜬 목소리로 은행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는 거니까 대출금은 우리 둘째 통장으로 바로 쏴주면 돼요. 저는 VIP 상담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건물을 담보 잡아 남의 통장에 10억을 쏴. 제가 핏기 없는 얼굴로 손등에 피를 묻힌 채 서 있자 3사람의 얼굴은 사신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은행 직원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절대 안정 취해야 하잖아. 남편이 덜덜 떨며 다가오려 하자 저는 서류 봉투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절대 안정? 내 인감 도장 훔쳐서 10억짜리 사기 대출 받아 먹으려는데 안정이 찾아오겠니? 너 인연이 미쳤어. 감히 남편 얼굴을 쳐. 내가 임신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인 위임장과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서류들 당장 폐기하세요. 저 위임장 다 가짜입니다. 제가 써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명의자 본인인 제가 이 대출 전면 취소합니다. 은행 직원이 사색이 되어 서류들을 거두어드리려 하자 시동생이 펄쩍 뛰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수님, 저 진짜 이번에 계약 성사 직전인데 이자금 안 돌면 저 구속돼요. 형수님 건물로 대출 한 번만 받으면 제가 석 달 안에 2배로 갚는다니까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동생의 그 뻔뻔한 주둥이를 듣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구속? 걱정 마. 너 이 대출금 못 받아서 구속되기 전에 사문서 위조랑 사기 미수로 오늘 먼저 구속될 테니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행 문을 열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대출 사기 미수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분이 누구십니까? 경찰의 등장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도장 좀 쓴 게 무슨 죄냐? 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남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제 인감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가 입원한 틈을 타 제 인감도장을 훔치고 거짓 위임장을 만들어 제 명의의 건물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현행범들입니다. 전원 구속 수사해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동생 안 살려주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 돈 많잖아. 10억만 빌려준 셈 치고 경찰한테 오해라고 좀 해줘. 제발.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지만 저는 구둣발로 남편의 손을 짓밟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남편 아니야. 그냥 감방에서 평생 썩어갈 짐승 새끼지. 당신들 모자, 내 아버지 건물에 탐낸 대가가 뭔지 뼛속 깊이 새겨줄 테니까 각오해. 3사람은 은행 한복판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끌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확인한 저는 그제야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쓰러졌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무사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도 강하게 버텨주었고요.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훔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통화, 녹음 기록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시동생은 단순히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불법 도박빚과 사채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저는 일말의 합의나 선처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세 사람 모두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는 완벽한 제 승리였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 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사의 판결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알량한 공무원 신분이었던 남편은 당연히 파면되었고 연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둘과 함께 감방에 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수십 통의 반성문을 보내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손해배상금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낡은 빌라에 가압류를 걸고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이 출소하더라도 돌아갈 집 한 칸, 숟가락 하나 남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삭제해버린 겁니다. 가끔 병실에서 링거 바늘을 뽑고 뛰쳐나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때 세입자 할아버지의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깡통으로 만들고 빚더미에 앉았을 테니까요. 저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꼬마 빌딩 3층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함께 누구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층 카페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제 삶은 매일매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등 뒤에서 당신의 것을 탐내는 자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피를 빨아먹을 기회만 노리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내 삶과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악을 응징하는데 자비란 필요 없으니까요. 오늘 제 사이다 복수국이 여러분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승리만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